여러분, 요즘 문득 이런 생각 드신 적 없나요? 내가 괜히 아프면 누가 날 챙겨줄까? 얼마 전 전북에서 70대 한 어르신이 심한 통증을 참고 버티다 결국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검사비가 부담돼 며칠만 참아보겠다는 그 마음. 우리 부모님, 그리고 지금의 우리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병원비, 생활비가 한꺼번에 겹치면 불안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혹시 나도 준비가 부족한 건 아닐까? 이미 많은 60대, 70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면 여러분도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줄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수록 아픈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나를 챙겨줄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거다. 이 말은 몇 년 전 부산의 한 72세 어르신이 남긴 실제 인터뷰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형편이 기울어도 도와달라고 말할 곳이 없다는 현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건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한 노인의 감동 실화,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왕 오래된 다가구 단지. 지은 지 30년은 넘은 듯한 외벽엔 페인트가 벗겨져 있고 철계단은 밤새 눅눅한 겨울 공기를 머금은 채 서 있다. 이 새벽 73세 박준호 씨는 또다시 잠에서 깨었다. 눈을 뜬 시간이 아니라 통증이 깨운 시간이었다. 허리 아래쪽으로 찌릿하게 번져오는 통증. 과거 공장에서 40년 넘게 일하며 생긴 부상이 다시 도지는 것이다. 그는 한숨을 삼킨다. 오늘은 좀 덜 아프려나 아니면 또 하루를 버텨야 하나. 전기요금이 밀려 전기장판은 이미 3개월째 못 켜고 있다. 난방도 최소만 돌리다 보니 새벽 방안은 유난히 싸늘하다. 주방으로 비틀비틀 걸어가 냉장고를 열었다. 속엔 물 한 통, 지난주 경로식당에서 받은 김치 몇 줄기. 박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래도 어제 남긴 밥이 있으니 다행이지. 하지만 밥은 이미 굳어 있었고 데워 먹을 전자레인지도 고장 난 지 반년이 넘었다. 그는 차가운 밥 한 숟가락을 천천히 씹었다. 이가 시큰거려도 배는 먹는 걸 원했다. 탁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켰다. 혹시나 아들한테 문자라도 왔을까 싶어서였다. 하지만 화면엔 아무 알림도 없었다. 5개월 전 아버지 잘 계시죠? 딱 그 한 줄이 마지막이었다. 박 씨는 오른쪽 무릎을 주물렀다. 몇 년 전 의사가 말했던 문장이 머릿속을 스친다. 지금이라도 수술 받으셔야 합니다. 오래 끌면 더 위험해요. 하지만 수술비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병원비가 무서워 진통제로만 버티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는 거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평생 사람 부양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처지가 됐네. 그 말 속엔 통증보다 더 아픈 자존심과 외로움이 배어 있었다. 아파트 문을 열기 전 박 씨는 현관에 붙여둔 한 장의 종이를 바라봤다. 독거 어르신 무료 진료 신청 안내. 경기도 노인 의료 지원 사업. 작년 박 씨가 복지관 상담사에게 소개받은 안내문이다. 조건만 되면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데 그는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 왜냐면 나 같은 사람이 뭘 더 바랄 수 있어. 이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안내문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새벽 6시, 박 씨는 조용히 양말을 신고 밖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났지만 발걸음은 어딘가 향하고 있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한번 가볼까? 병원까지는 못 가도 복지관이라도. 박준호 씨의 노년은 그렇게 아주 작은 용기 하나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준호 씨는 골목 어귀에 선 채 복지관 간판을 바라보았다. 하얀 이슬이 맺힌 새벽 공기 속 복지관 현관문만 밝게 불이 켜져 있었다. 여기 들어가면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겠지? 하지만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 속 손을 꽉 움켜쥐었다. 주름 사이로 스며든 차가운 감정이 속삭였다. 내가 이런데 도움받는 사람이었나? 가난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스스로를 도와달라고 내세우는 그 순간이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난방이 몸을 감쌌다. 어르신 오셨어요? 추우셨죠? 복지관 상담사 김소연 씨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박 씨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 그냥 안내문 보고 궁금해서 대단한 건 아니고. 소연 씨는 그의 무릎을 흘끗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무릎 많이 아프시죠? 걸음걸이가 예전보다 더 불편해지셨어요? 박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누군가 자신의 몸 상태를 알아본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부끄럽고 동시에 위로가 되었다. 어르신, 의료지원 신청하시면 기본검진은 전부 무료예요. 무릎 MRI도 조건만 맞으면 비용 거의 안 드시고요. 박 씨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렇게까지 된다고요?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못 받고 계세요. 그 말에 박준호 씨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그냥 참고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길이 있었던 건가. 그때 박 씨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엔 미정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5개월 만에 전화였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 그 이따가 잠깐 볼 수 있을까? 박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보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었지만 딸에게 부담될까, 약한 모습을 보일까 두려워. 먼저 찾지 못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겨우 입을 떼어 말했다. 그래, 아빠 괜찮다. 하지만 그의 손은 약하게 떨리고 있었다. 전화를 끄는 박 씨에게 소연 씨가 부드럽게 말했다. 어르신, 아픈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도움받는 것도 잘못이 아니고요. 박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동안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다. 나도 치료를 받아도 되는 사람일까요? 소연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어르신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잖아요. 박 씨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며 무릎 위에서 느리게 오므려졌다. 문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이 막 골목 사이로 떨어지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에게 아침은 그저 버텨야 하는 하루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주 작은 희망이 깃든 이른 아침처럼 느껴졌다. 그래, 오늘은 병원까지 한번 가보자. 그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발걸음으로 골목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박준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카페 문 앞에 서 있었다. 초라해 보일까봐 주름이 깊어진 얼굴을 몇 번이나 손바닥으로 쓸어내렸다. 딸과 만나는 게 반가우면서도 두려웠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잠시 후 딸 이미정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그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미정은 몇 초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를 보고 놀랐다는 표정이었다. 아빠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해지셨어요? 그 한마디에 박 씨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아픈 모습이 들킬까 가장 두려웠는데 결국 숨길 수 없었던 것이다. 미정은 따뜻한 차를 건넸다. 아빠, 요즘 허리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박 씨는 서둘러 말문을 막았다. 별일 아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지만 미정은 알고 있었다. 그 말이 오래된 핑계라는 걸. 아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아빠가 혼자 버티는 거 마음이 항상 걸렸어요. 박준호 씨는 시선을 피했다. 미정과 눈을 마주치면 괜찮다는 말이 더 이상 입에 붙지 않을 것 같았다. 침묵 끝에 박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병원비가 좀 걱정됐지. 아무리 저렴하다 해도 내 입장에선 큰 돈이니까. 그는 끝까지 체면을 지키고 싶었지만 딸 앞에서는 더 숨길 수가 없었다. 미정의 눈이 붉어졌다. 아빠 그런 문제 혼자 끌어안고 계셨어요? 왜 한 번이라도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내가 힘들까봐, 부담 줄까봐 그랬지.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묵직한 공기가 가라앉았다. 아버지의 자존심, 그리고 딸의 미안함이 동시에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다. 그날 오후 미정의 손에 이끌려 박 씨는 결국 병원에 오게 되었다. 접수 창구 앞에 서는 동안 그는 긴장으로 어깨가 굳어 있었다. 아버님, 무릎 MRI랑 정형외과 진료부터 잡아드릴게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말했지만 박준호 씨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진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혹시 큰 병이 나올지 그 모든 불안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MRI 촬영을 마치고 나온 후 정형외과 의사는 모니터 화면을 가리켰다. 어르신 예상보다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있고 척추 디스크까지 동반됐어요. 박 씨는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나는 듯 했다. 의사는 말을 이어갔다. 지금은 걷고 있지만 이대로면 몇 달 뒤엔 일상생활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박준호 씨의 손이 파르르 흔들렸다. 수술? 그는 얼굴을 들지 못했다. 자신의 몸이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다. 진료실 밖 딸 미정은 결국 눈물을 흘렸다. 아빠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참으셨어요? 누가 아빠한테 이렇게 살라고 했어요? 왜 저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박 씨는 미정의 손을 잡지도 못한 채 그저 고개만 떨구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말 뒤에 담긴 의미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혼자 맞은 노년의 쓸쓸함이었다. 진료비 견적서를 들고 복도에 서 있는 박 씨는 표정이 굳어 있었다. 2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 수술비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더 많이 들 터였다. 미정이 조용히 말한다. 아빠, 제가 다 처리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자 박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 나는 내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이 말은 가난보다 더 두려운 단어였다. 짐. 수많은 60대, 70대 시청자들이 자신을 보는 듯한 가장 마음 아픈 장면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 박준호 씨는 복도 의자에 조용히 앉아 조용히 손을 모았다.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부담 줄까봐 두렵고, 그렇다고 버티면 다리가 더 망가질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인생은 지금 이 병원 복도에서 가장 큰 갈림길을 맞고 있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박준호 씨는 낡은 전등 아래 조용히 앉아 있었다. 견적서 한 장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종이만 바라보는 그의 눈빛엔 섞인 감정들이 덩어리처럼 쌓여 있었다. 수술을 받으면 3개월은 꼼짝 못할 텐데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리고 그 옆에서 딸 미정은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의 어깨가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무거운 삶을 버텨왔는지 오늘만큼은 선명하게 보였다. 아빠, 조심스러운 부름에 박 씨가 고개를 들었다. 저 어릴 때 아빠가 저를 업고 병원 다니던 거 기억나요? 박 씨의 눈썹이 살짝 떨렸다. 그때 아빠는 저한테 단 한 번도 내가 짐이다라고 말한 적 없었어요. 근데 왜 아빠는 혼자 이렇게 버티고 계셨어요? 그 말은 시간을 거슬러 박 씨의 가슴 깊은 곳을 찔렀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 그 아버지가 늙어 홀로 참아낸 시간. 그 사이에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 미정의 목소리로 흘러나왔다. 박 씨는 긴 침묵 끝에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 나도 이제는 좀 누구한테 기대봐도 되겠지. 미정은 눈물을 훔쳤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의지하겠다는 말을 한 순간이었다. 아빠, 우리 같이 해요. 수술 받으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제야 박 씨는 무너진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번 고쳐보자. 며칠 뒤 수술대 앞에 선 박 씨는 두 손을 꼭 모았다. 늘 강한 척하던 그도 두려움 앞에서 솔직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문이 닫히기 직전 딸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걸을 수 있어요. 다시 아침 산책도 할 수 있어요. 박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며 그녀의 손을 꼭 눌렀다. 오늘만큼은 혼자가 아니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며칠 후 재활병실에서 딸은 아버지의 보조기를 잡아주며 말했다. 아빠, 천천히요. 한 발 또 한 발. 박 씨는 숨을 고르며 걸음을 내딛었다. 무릎이 뻐근했지만 이건 통증이 아니라 회복의 신호였다. 창밖으로 밝은 겨울 햇빛이 들어왔다. 그 빛이 박 씨의 눈에 닿는 순간 그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살아야겠다. 우리 주변엔 박준호 씨처럼 혼자 견디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험을 청하면 누가 부담될까? 늙어 민폐 끼치는 건 아닐까? 그 두려움 때문에 몸이 부서질 때까지 버티는 분들. 하지만 여러분, 기대는 건 약함이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게 늙음이 아니라 용기라는 것을 박준호 씨는 알려주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삶을 버티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이야기로 작은 빛이 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에서 살고 있는 67세의 김선욱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대기업 관리직으로 35년을 일하고 퇴직한 그가 지금 보내는 노후는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안정적이었다. 집은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아내와 함께 사는 단란한 일상은 잔잔한 평화로 가득했다. 겉보기엔 특별한 점이 없어 보였지만 그의 노후가 이렇게 안정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의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되었다. 김선욱 씨는 40대 중반부터 직원들 사이에서 걱정 많은 과장님이라고 불렸다. 주변 동료들이 점심시간마다 주식 얘기, 아파트 호재 얘기로 한창 들끓던 2000년대 후반에도 그는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늘 같은 말을 반복했다. 사람은 오래 살면 돈보다 계획이 필요해. 계획이 없으면 다 잃어. 당시에는 다소 유별나게 보였지만 그는 실제로 말보다 행동이 더 앞서는 사람이었다. 대출을 내지 않았고 회사 복지로 제공되던 연금저축을 매년 최대한 채웠으며 소비를 줄이려고 억지로 아끼지도 않았다. 그저 필요 없는 지출을 피하는 습관을 만들어 놓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55세 무렵 찾아왔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몇몇 동료들은 퇴직하면 작은 가게 하나 차려보자며 들뜬 분위기를 보였다. 그때 김선욱 씨는 사내 식당에서 동료 2명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는 걸 들었다. 지금 프랜차이즈 치킨집 하면 대박이래. 퇴직금 몰아넣어서 가게 하나 차리면 우리도 사장님이야. 그러나 그는 미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퇴직금 1억 6천만 원. 평생 벌어 모은 그 돈을 단 몇 달 만에 감정으로 결정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금액이었다. 그는 계산기부터 꺼냈다. 월세, 권리금, 재료비, 인건비, 두다는 차갑게 현실을 보여줬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모험이 아니라 도박이야. 그 결정을 한 이유엔 과거의 경험도 있었다. 김선욱 씨의 아버지가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다가 경쟁이 심해져 결국 문을 닫았고 그 후 노년의 삶이 급격히 흔들린 모습을 어린 시절 지켜봤기 때문이었다. 그 기억은 오래도록 그의 마음속에서 경고등 역할을 하고 있었다. 퇴직을 앞둔 어느 날 회사의 노후교육 강의에서 한 강사가 말했다. 퇴직 이후 1년이 가장 위험합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처음 1년 동안 소비가 폭발하고 준비된 사람은 처음 1년 동안 소비를 줄입니다. 그 문장은 그의 마음속에 깊게 박혔다. 퇴직 후 그는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가게도 차리지 않았고 여행도 가지 않았다. 노후를 보상받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의 말과는 달리 그는 조용하게 일상을 유지했다. 그러나 그 조용한 선택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기반이 되었다. 퇴직한 첫 달, 직장 후배들이 모두 한 번씩 회식을 제안했다. 축하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김선욱 씨는 대부분 거절했다. 나는 그럴 만한 형편이 아니야. 그리고 아직은 쓰기보다 지킬 때야. 변명은 너무 소극적이다. 인생은 한 번인데 좀 즐기라며 웃어넘겼지만 그는 그 말들이 흔들리지 않았다. 퇴직 후 1년이 지났을 때 동료들 사이에서 뜻밖의 소식이 하나둘 들려왔다. 어떤 이는 치킨집을 차렸다가 8개월 만에 문을 닫았고 또 어떤 이는 주식 투자로 절반 가까이를 잃었다. 새로 시작한 사업이 늦게 자리를 잡아 가족과 갈등을 겪는 사람도 있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밤, 김선욱 씨는 혼잣말로 말했다. 지키길 잘했다. 그는 돈을 지킨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켰다는 걸 깨달았다. 그 후로 그의 노후는 빠르게 흔들리지 않는 일상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아파트 단지 산책로를 걷고 아내와 아침밥을 차려 먹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한 시간 읽고 가끔 손주 둘을 돌보는 따뜻한 날들. 그의 일상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불안 없이 숨을 쉴 수 있는 삶이었다. 그런 평온한 나날 속에서 뜻밖의 갈등은 조용히 찾아왔다. 퇴직 3년 차이던 어느 겨울, 김선욱 씨는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새벽에 눈을 떴다. 몇 달 전부터 무릎이 조금씩 아프긴 했지만 그날은 느낌이 달랐다. 움직일 때마다 관절이 덜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통증이 번졌다. 그는 잠시 앉아서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도 이제 예전 같지 않구나. 아침이 되어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병원 한번 가봐야겠어. 아내는 놀라며 물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 처음이네. 많이 아픈 거야? 그의 표정은 깊은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해 정밀 검사를 받은 뒤 의사는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 선생님 무릎 연골이 상당히 닳았습니다. 지금은 걸을 수 있지만
이대로면 몇 년 뒤엔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순간 일부 사례의 주인공처럼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나도 이렇게 무너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한순간 마음을 덮었다. 하지만 곧 그는 침착하게 의사의 말을 더 들었다. 다행히 아직 회복 가능성이 큽니다. 초기 단계이니 재활과 운동, 약물 치료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김선욱 씨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상황은 심각했지만 절망은 아니었다. 그에게는 치료비를 감당할 여유가 있고 더 중요한 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건강 관리 습관이 이미 자리 잡아 있었다. 몇 년 전부터 이어온 규칙적인 운동, 과한 지출을 줄여 건강보험 식단에 투자한 노하우, 퇴직 후 첫 해를 절제 있게 보내면서 지킨 자산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위기 앞에서 하나둘씩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의사에게 설명을 듣는 동안 김선욱 씨는 오히려 마음이 안정되는 걸 느꼈다.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미 잘 관리해 오신 게 느껴져요. 대부분은 아프기 전까지 방치하다가 뒤늦게 병이 커져서 오시거든요. 그 말은 그가 평생 쌓아온 습관과 준비가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주는 듯 했다. 퇴원 후 아내는 따뜻한 생강차를 내오며 말했다. 여보, 당신이 늘 말하던 미리 준비하는 삶이 정말 우리를 지켜줬나 봐. 그 말에 김선욱 씨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나이 들어서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였지. 며칠 뒤 그는 딸과 사위를 집으로 불렀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아빠가 무릎이 좀 안 좋아졌어. 근데 걱정하지 마라. 크게 나쁘진 않대. 딸은 놀라서 물었다. 아버지, 병원비는 괜찮아요?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빠는 평생 이런 날을 대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어. 너희한테 손 벌릴 일 없어. 딸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그 말 속엔 존경과 안심,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이 순간 김선욱 씨는 확신했다. 준비된 노후가 가져오는 건 단순한 경제적 안정이 아니라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 그로 인해 지켜지는 가족 간의 관계라는 것을. 김선욱 씨는 병원에서 배운 재활 운동을 꾸준히 따라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 아침 아파트 단지를 걸었다. 예전보다 천천히, 하지만 더 깊은 호흡으로 걸었다. 어느 날 아파트 단지 벤치에서 쉬고 있는데 아래층에 사는 74세 이웃 어른이 다가와 물었다. 김 선생, 요즘 더 젊어졌네. 비결이 뭔가?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비결이라기보다 걱정 만들지 않는 생활을 한 덕이죠. 이웃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역시 준비된 사람은 달라. 그 말은 그의 지난 삶을 정확히 요약하는 한 문장이었다. 김선욱 씨는 어느 날 일기를 쓰듯 작은 메모를 남겼다. 나이 들어 후회하지 않으려면 돈보다 마음이 먼저 안정돼야 한다. 그리고 그 마음은 평생 습관이 만든다. 그의 노후는 화려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안정이라는 단단한 기둥 위에 서 있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었고 병이 찾아와도 당황하지 않았다. 삶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았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말하고 있었다. 준비된 노후는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는 길이다. 불행을 피한 게 아니라 평생 쌓아온 작은 선택들이 그를 지켜준 것이다. 노후가 불안정했던 첫 번째 사례와 달리 김선욱 씨처럼 준비된 노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여러 통계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대한민국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층 생활실태 조사에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 65세 이상 인구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정기적인 소득원을 꼽았다. 자료에 따르면 연금이나 이자, 퇴직금처럼 꾸준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 고령층은 그렇지 않은 고령층보다 생활 만족도가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고, 갑자기 질병이나 의료비 지출이 발생해도 불안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노후의 빈곤 위험은 자산의 크기보다 매달 흐르는 소득의 안정성이 더 결정적이라고 설명한다. 김선욱 씨가 퇴직 후 무리한 창업을 하지 않고 꾸준히 유지한 연금과 자금 관리가 실제로 그의 건강과 삶 전체를 지켜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다.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고령층은 대부분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감당할 현금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평소 수입에서 일정 비율을 지속적으로 모은 고령층은 같은 질환이라도 치료 시점이 늦지 않고 건강 상태가 양호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보고서에서는 건강 문제는 노후의 가장 큰 지출 요인이며 준비된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삶의 격차를 빠르게 벌리는 요소라고 설명한다. 특히 무리한 창업이나 대출, 단기 투자보다 지출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 예방검진이 미래 의료비를 크게 낮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연구는 노후가 흔들리는 이유는 갑작스러운 위기보다 준비되지 않은 선택의 반복 때문이며 퇴직 직후 안정적인 소비와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정리한다. 김선욱 씨가 지난 세월 실천해온 흐름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이다. 국내 학술 자료에서도 동일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는 퇴직 이후 초기 몇 년간 소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한 집단이 장기적으로 노후 빈곤에 빠질 확률이 낮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특히 건강관리와 경제적 안정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이 강조되는데 조기 검진과 예방 차원의 건강 습관이 추후 의료비와 회복 기간을 크게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이는 경제적 준비와 신체적 준비가 함께 갈 때 삶 전체가 안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해외 조사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난다. 여러 국가를 비교한 조사에서는 은퇴 직후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규칙적인 의료 관리를 유지한 고령층이 이후 평균 여생 동안 겪는 의료비 지출 증가 폭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은퇴 첫 몇 년간의 소비 패턴이 이후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준비된 노후를 보낸 사람들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확률이 높아 삶의 질이 더 좋다는 조사도 있다. 이는 김선욱 씨의 선택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미래 위험을 줄이는 전략적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 다양한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결론은 단순하다. 노후의 격차는 소득의 높고 낮음보다 준비된 생활 습관이 만들어내는 차이에서 시작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준비는 화려한 수입이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매일 반복된 작은 선택에서 비롯된다. 김선욱 씨처럼 평소 지출 관리하고 건강을 챙기고 돌발 상황을 대비해두는 사람은 아플 때 병원을 미루지 않고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며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삶을 다져간다. 결국 노년의 안정은 하루하루의 습관과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 통계와 연구가 증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선욱 씨처럼 안정된 노후를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닥쳤을 때 흔들리지 않는 기초 체력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 체력은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지출을 줄이고 위험을 분산한 삶의 구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국내 고령정책 전문가들은 은퇴 후 가장 흔히 무너지는 항목이 의료비, 부채, 돌발 지출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건강검진, 장기요양보험, 지역사회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각 지자체도 고령층의 의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실질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러한 정책을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는 모든 66세 전후 어르신을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과 치매 조기검진을 무료 또는 매우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고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등 주요 지자체에서는 찾아가는 건강버스, 모바일 건강관리 서비스, 독거노인 안부 확인 서비스, 어르신 방문간호 사업 등을 운영하여 작은 증상부터 큰 질환까지 조기에 발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건강보험 심층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혈압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 관리까지 지역의원 중심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노인 의료비 부담이 크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경제적 부분에서는 지자체별로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원, 저소득 고령층 생계비와 의료비 긴급 지원 정책이 모두 실제 시행 중이며 경기도와 서울시는 중저소득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고령자 긴급 돌봄비, 의료비 본인 부담 완화 제도 같은 지원책을 통해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더라도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60대부터는 지출의 구조조정이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억지로 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식기통신비 보험료 등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 조정에 경제적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큰 안전망이 된다는 조언입니다.
실제로 전국 만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생활이 안정된 노인의 절반 이상이 지출 구조 조정을 60대 초반에 이미 마친 상태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고령자 근로장려금과 노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60대, 70대가 무리하지 않고도 월 소득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다양한 형태의 시간제 단기형 노년 일자리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도 한국과 비슷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거주지 반경 안에서 건강관리 요양 주거 돌봄을 모두 해결하는 구조로 고령층이 아프더라도 지역사회에서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은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가족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실제로 노인이 갑자기 아프거나 거동이 어려워지면 요양간병 방문 도우미 서비스가 보험으로 자동 연계됩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고령층이 겪는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식사 프로그램, 노년 커뮤니티 센터, 무료 건강 모임 등을 운영하며 정신 신체 건강을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을지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입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노후 준비는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고요. 기본 건강검진을 제때 받는 것, 지자체 복지센터에 한번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내 몸과 생활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결국 삶 전체를 지키는 기초가 됩니다. 김선욱 씨처럼 평범한 가정에서 안정된 노후를 만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을 관리하는 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지금부터라도 지자체의 건강복지 지원을 확인해 두고 질병을 미루지 않고 소비를 점검하는 습관을 실천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노년의 삶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한 줄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보고 싶습니다. 늦게 핀 꽃도 결국 피어난다는 걸, 나이는 우리 삶의 끝이 아니라 또 한 번의 시작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는 아픔을 참다 결국 고립 속에서 무너졌던 어르신의 삶이었고, 다른 하나는 작은 선택을 쌓아가며 노후를 단단하게 지켜낸 김선욱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은 고생을 했고, 같은 나이에 은퇴했지만, 결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괜찮다 스스로를 속이며 혼자 버텼고, 결국 병이 악화될 때까지 주변에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지금 준비하면 나중에 내가 편해진다는 마음으로 소비를 조절하고 건강을 챙기고 위험을 미리 대비해 삶이 흔들릴 때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돈의 크기였을까요? 능력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는 평생 쌓아온 작은 습관, 그리고 나를 지키겠다는 조용한 의지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를 이유로 후회하고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라며 체념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늦은 때는 없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외면하지 않는 일, 지출을 다시 점검해보는 일, 지자체 복지센터를 한번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는 일, 병원을 미루지 않고 제때 가보는 일, 이 모든 것은 지금 당장도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입니다. 오늘 영상 속 첫 번째 어르신처럼 아픔을 숨기고 괜찮은 척하고 외로움에 허우적대다 삶이 무너지는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선욱 씨처럼 작은 습관 하나를 고치고 조금 더 자신을 돌보고 놓쳤던 부분을 다시 채우며 안전한 노후로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짧아졌다는 건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우리의 마지막 10년,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노후 준비는 돈 많은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준비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평범한 우리, 평범한 부모님, 평범한 어르신들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두 주인공 중 어떤 삶이 더 마음에 남으셨나요? 어떤 길을 걷고 싶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김선욱 씨처럼 내가 내 삶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노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앞으로의 날들이 조금 더 든든해지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시작될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